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주말 사이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앞서서 전달을 좀 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약세장 속에서 반등을 이어오던 뉴욕 증시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잠시 일시 멈춤일지 이번 주 잭슨홀 미팅까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굉장히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거시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연준이 할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많이 갈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우리 증시도 숨고르기 장세, 관망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장 속에서 어떤 매매 시그널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각 움직이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 증시 전문가들이 내세운 예상 밴드선을 봤을 때 2450선에서 2550선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요일장 코스피는 0.47% 하락하면서 248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은 1.40%, 주말 사이 나스닥의 낙폭이 더 컸기 때문에 코스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804포인트 선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네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동시호가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이 카쉐어링 스타트업 소카가 오늘 코스피 입성 이후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 증권시장 1호 유니콘 특례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지 예상 체결가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코스피는 1.4%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6거래일 만에 미국의 긴축 우려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다시 2,5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최근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이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이 모듈 부품 사업 분할 소식에 급락했던 현대모비스는 되려 반발 매수세에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오늘 하락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33%, LG에너지솔루션 1.1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1.45% 하락하면서 95,000원에 현재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전일 대비 1.4%,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전장 대비 0.18% 하락한 55,700원에 잡혀 있고요.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현대차까지 일제히 하락이고 카카오만 홀로 보합권에 있습니다. LG화학의 전일 대비 2.34%로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가는 62만 5천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삼성 SDI도 전일 대비 2.1% 하락한 60만 5천원, 네이버가 0.2% 소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24만 7,500원 선에 예측가 잡혀 있고요. 현대차가 전일 대비 0.53% 하락하면서 18만 9천원 선에 가격 잡혀 있습니다. 보합권에 머무는 카카오 홀로 7만 6,700원, 전장과 같은 가격 유지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HLB와 펄어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점장에서는 하락 마감을 했었죠.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물론이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상위 시가총액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일 대비 0.67% 하락한 현재 예측가는 74,000원 선에 잡혀 있고요. 에코프레비엠이 전주와 비슷하게 여전히 하락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9% 하락한 11만 2,300원의 예측가 잡혀 있고요. LNF도 1.23% 하락하면서 24만 300원 선, 그리고 HLB 홀로 0.43% 소폭의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46,550원 선에 오늘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전장과 같이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2.53% 빠지는 54,000원 선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부터 천보까지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나온 가운데 펄어비스가 전일 대비 1.56% 하락한 56,900원 선, 셀트리온 제약이 2%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83,300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91%, 에코프로가 3.11% 하락하면서 11만 2천원 선이고요. 첨보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가격은 23만 원 선까지 밀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전장에서는 이 상한가를 가주는 종목들, 또 특정 이슈들로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들도 나와줬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퀀타 매트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진이 되면서 확진자가 13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됐죠. 그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퀀타 매트릭스가 전장에서도 상한가를 가졌는데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이어가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가는 이제 10,000원 선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한가를 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세종텔레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이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장에서 상한가를 가졌는데 오늘은 2%대 소폭의 상승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696원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동전자 같은 경우도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전장에서는 상한가를 가졌는데 오늘은 이 지난 전장에 보여줬던 상승분을 일시적으로 좀 반납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전장 대비 2% 하락하는 18,350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유별 같은 경우도 2,300%가 넘는 이 높은 유별이 부각이 되면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은 가격까지는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레지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진승영 대표이사에서 국내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인 루하피로 20년 만에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940억 원 정도 유치가 되면서 전장에서는 25%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1% 정도의 하락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8,810원대에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시디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동전자와 같은 이 무상증자 기대감에 대한 급등세가 전장에 나와줬었는데요. 지난주에는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2.5%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은 58,500원 선의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유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기대감에 전장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죠. 15% 가까운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큰 변동성 없는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측가는 7,620원대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액추에이터 테슬라 독점 공급 이슈로 전장에 13%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오늘은 0.57%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현재 가격은 17,5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테슬라 모든 모델의 공조장치 독점 공급에 전장에는 강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예측이 된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고요.
있고요. 이번 주 코스피 지수, 주요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50에서 2,550선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2,500선을 재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경제 일정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23일에 미국과 유럽에서 8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한국의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날인 24일에는 7월의 미국, 7월 내구재 주문 속보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25일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한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 주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장 끝날 때까지 해당 부분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자, 8월 22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과 더불어서 이번 주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거듭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예상 체결 지수만 보더라도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큰 이벤트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현재 출발 지수가 떴네요. 코스피는 1.12% 낙폭이 예상보다 더 큽니다. 코스닥은 1.09% 약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하락 출발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빠르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데요. 벌써 8월 말인데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하락 출발을 했는데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자 일단 시장이 오늘 아침부터 흔들리는 것은 미국 시장이 전날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미국 시장은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 단기 조정으로 들어간 모습인데 이렇게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2,600을 갔다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5일선 이탈을 조정받는 것은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따른 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렇게 조정받을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분명히 조정은 한번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예상은 할 수가 있었을 건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조정이 되게 크게 무섭게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양호한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눌림목이라고 하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우존스는 2%, 다우존스는 0.86%. 만약에 무섭게 조정을 받았다면은 다우존스 나스닥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조정받겠지만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주초에서는 미국 시장은 계속 그동안 상승했던 거에 따른 눌림목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약간씩 밀리면서 형성이 될 거고 결국은 박스권인데 그 눌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서는 다시 반등을 주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주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눌렸다가 박스권으로 만들어지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같이 오르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이미 벌써 개파락으로 저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황. 지금 61선 여기 지지 라인이 2450 라인인데
거의 이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손절보다는 버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이제 증권가에서 유행처럼 말을 미는 게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이라 그래서 태양광, 조선주,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이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7월 28일, 29일서부터 해서 태양광과 풍력주, 그리고 조선기자재, 방산주, 그리고 원전테마 비슷한 걸 밀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주도주로 보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쪽인데 그쪽에는 섹터들과 죽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 성광밴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들에도 뭐 예를 들어서 방산주도 뭐 하나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수 이런 애들이 꺾이거나 죽지 않으면 시장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는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한 10% 빠지고 내일도 10% 빠지고 한 달 내내 한 30%, 40%, 50% 빠져서 여기가 추세가 깨져가지고 뭐 3만 원이 깨지고 2만 원이 깨지고 그러면은 폭락장 시작이고 계속 내년까지 맨날 떨어지고 시장이 주도주는 죽고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미국 시장이 눌림목 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간 거는 별로 없지만 같이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지오바이오라든지 그쪽 사료 관련주, 그 다음에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지금 플러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종목이 막 무너지고 급락하고 뭐 하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시장도 죽지를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고 조정받으면 또다시 올라가는 미국 시장은 정배열로 돌려있는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쉽게 2300이 깨지면서 이쪽으로 폭락하는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다. 눌림목 조정을 받는 거다. 근데 그 눌림목 조정의 폭이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벌써 61선 라인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내려왔으니 손절보다는 버티는 게 낫다. 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 얘기한다 그래서 뭐 오늘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혼자 미국 시장 조정받고 있는데 혼자 올라간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미국 시장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후반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조 이방원 이쪽 애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성광밴드가 뭐 하한가를 하듯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 조선기자재라든지 풍력주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애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면 뭐 다른 종목의 업종의 섹터들도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계속 폭락으로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어느 정도 조정을 주초에 뭐 월화수 타이밍의 조정을 잘 마무리하면 주후반에 다시 2,500을 안착할 수도 있는 박스권의 행보 장세로 생각을 하면서 겁먹기보다는 관망하는 흐름으로 그냥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자, 대원제약. 일단은 콜대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보다 33.5%가 증가한 1,170억 정도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27.4%가 늘어난 102억을 기록을 해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베스트 증권도 그렇고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 지금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도 죽은 거는 아니고 지금 태조 이방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러니까 조선기자재, 조선주, 그리고 2차 전지, 원자력, 방산 이쪽 애들이 지금 주도주로 강하다 보니까 힘을 못 내고 있는데 하반기에서는 이런 이제 그 실적이 좋은 제약주들, 그다음에 제약주들은 원래 겨울에서 강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좀 따뜻하고 낮은 또 덥고 그래서 지금 힘을 못 내서 그렇지 겨울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제약주의 흐름들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아직 이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올해 전년 대비 지금 30%에 가까운 고성장을 전망을 한다고 하나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이제 호흡기 질환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계절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콜배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감각에 대한 증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우상향으로 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가지고 있다면 보유를, 매수를 하려면 관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월화수는 우리나라 시장 그냥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조정받는다 생각하고 얼음하고 그냥 관망하는 게 나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카카오. 자, 카카오도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민은행이 지금 블록딜을 했죠. 싸게 그냥 카카오뱅크를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매각을 이제 하는 소식에, 블록딜 매각 소식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서도 또 하나 악재가 있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쪽 애들이 반등을 좀 강했던 이유가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쇠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에 대한 간편 송금에 대한 그 사용을 금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금법 개정안인데, 전자금융업 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되게 되면 카카오에서 이제 간편 송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보내는 이제 간편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제한이 하는 이유들은 이제 범죄 노출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취약계층이 이제 불편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하지만 그런 이제 악재가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다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근데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관망을 하시고, 시장도 주초 계속 월화수타임 계속 이번 주 내내 또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계속 밀릴 수는 있다. 근데 밀리면은 또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주면 그때에서는 8만 원, 8만 5천 원 목표치를 보지만 지금은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종목을 그냥 관망해야 돼요. 사기보다는 좋은 종목들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싸게 사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종목들에 대한 모든 의견들은 일단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별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이어가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장을 뚜껑을 좀 열어보긴 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시 하락을 하고 있고 환율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장에 대한 매매 시그널 저희 어떻게 오늘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충분히 기다리던 조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 주말에 제가 이야기를 좀 충분히 좀 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정다운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조정의 저점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거래소 기준의 왼쪽에 이제 추세선을 이제 보시면은 추세선의 이제 하단선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보이는 부분에 강한 지지층이 어디에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되겠죠. 근데 거래소에서 이제 지수로 보면은 20일 동안 올라왔던 이 부분들이 시간에 대한 층, 가격에 대한 층,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2일 정도, 13일 앞두고 12일 정도 올랐고 이제 단기 5일 급락이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수는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빠지거나 또 오늘 저점이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전체의 최근 흐름을 이제 조정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음봉이 2개, 양봉이 하나, 음봉이 두 개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음, 중간, 양봉, 그다음에 이음, 그러니까 2단 하락이 완성이 됐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 저점은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시 양봉 뒤에 다시 한번 빠질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계속 반등이 들어온 다음에 단기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전이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저도 이제 미리서
그 여러분들의 또 시청자 분들에게 이제 13일에 이제 병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12일 만에 했고 13일 날 실제 하락을 좀 했던 뭐 그런 요소가 있는데 곧 13대 8에 대한 부분이죠. 고점에 대한 8,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8의 어떤 기준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보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밀렸다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전에 이제 가격 조정이 저점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계속 반등과 쌍바닥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단기 5호수가 바닥이기 때문에 2단 하락의 마지막 완성 자리가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만 기간 조정이 한 번 남아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한번 좀 그 이슈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번 주 이제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잭슨원 미팅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으로 보면은 개인 소비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고 지수는 또 미리서 선반영이 돼서 급락이 되고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냐. 그리고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은 깨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짝 깨지더라도 약간 추가적으로 이제 빠지는 부분 외에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순환매로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대거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군 중에 현재 식량 관련된 부분 이슈가 상당히 강합니다. 한탑이 이제 18%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종목은 아무래도 적게 오른 종목이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팜소리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크게 오르지 않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종목은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도 바닥권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좀 퀸타메틱스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권성훈 교수팀이 이끄는 그 연구팀이 AI 기술 적용한 차세대 암 진단 이런 지표 개발 소식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또 권성훈 교수가 2대 주주로 있는 부분에 현재 셀리믹스라는 종목군도 지금 오늘은 빠졌지만은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보면은 어제 한번 크게 상승했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돼지열병하고 같은 어떤 테마에 속하기 때문에 암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군 중에 웹클론이라는 종목이 있죠. 웹클론이라는 종목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웹클론이라는 종목은 단일 클론 항체, 그다음에 이중 항체,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진보된 CRT 기술, 카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그 X큐브가 굉장히 크게 상승해 준 것도 이러한 차세대 면역 항암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웹클론도 면역 항암제에 대한 강력한 이슈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앱클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좀 했다 좀 생각이 됐고요. 면역 항암제 쪽에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의 또 하나의 종목이 이제 유틸릭스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틸릭스라는 종목군도 이중항체, 그다음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RT 기술 이런 부분들의 완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틸릭스가 상당 부분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ST큐브가 그 ST큐브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현재 유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오늘은 소폭 빠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선진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현재 효능이 약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차세대 기술을 한국의 어떤 그 연구팀들이 계속해서 개발을 좀 해주고 있고 또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 수출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ST큐브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항암제 쪽이 강세를 보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항암제 관련된 이슈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에쿨론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정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중 조정이면은 듣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다른 프로에서 바이오 특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백질을 이용한 그 현재 약물 전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파트론하고 나이백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항체 또는 약물 항체 결합체 이러한 어떤 기술도 항체를 약물 전달체 기술을 좀 쓰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ABL 바이오라든가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알테오전까지 이제 많이 올랐죠. 근데 차세대 기술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그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고 있는 업체인데 전혀 이제 시장에 두각을 나타나지고 있지 않지만은 현재 유전자 백신, 다시 말해서 LNP 기술을 가지고 지방을 가지고 하는 약물 전달체 기술 이런 부분들이 대중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항체를 가지고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는 것들이 이제 대중화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유산균을 이용한 어떤 약물 전달체 기술이 아직 구상이 되지 않고 있지만 오늘 펩트론이 뜨면서 이 나이백과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번 펩트론의 어떤 그 오늘 갭 상승 급등 한번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원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흐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된 조정이었습니다만 여전히 또 파란불을 보는 건 마음이 아프네요. 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코스피가 일단 1차적으로는 반등 국면을 좀 다소 완료한 국면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실적이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역성장 할 거라는 것을 좀 다소 선반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분기에 상당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한 49.9조, 약 50조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냈고요.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감소한 한 40.4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8월 11일 미국의 그 가솔린 소비, 그러니까 가솔린 소매가가 갤런당 4달러 밑으로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더 빠져야 되는데 하락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의 경기 침체 부진이 상당 부분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의 경기 반등, 그러니까 중국이
예상을 못 미치는 경기 반등이 나와서 그 부분이 상당 글로벌 전반적으로 다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 확률 또한 50% 넘게 확률을 초과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5월 달에 반등이 성공하면서 다소 긍정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여전히 재고 순환 지표가 얼마나 올라갈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영국이 7월 달 CPI가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인 10.1%를 기록했고요. 독일 또한 PPI 지수가 예상은 32% 예상인데 37.1%가 나오면서 유럽존에서 상당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1달러 수준 레벨까지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에 부담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강달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8월 달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2조 가까이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외국인 순매수 자금이 패시브보다 이 액티브 성향이 강한데 특히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코스피 종목에서 많이 산 외국인 종목들이 보면 조선, 그다음에 지주, 방산, 2차전지 등 소위 말하는 아까 태조 이방원 관련돼서 태양광 빼고 다 샀거든요. 네. 이런 거는 외국인이 환율상으로 팔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샀다는 거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전히 산 순매수 종목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물가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정책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는 재가동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 이외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해주셨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반등세를 이어오던 증시가 일시정지된 건 맞는 것 같다. 3분기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믿으며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거 종목 준비할 때마다 네. 8%, 10%, 많게는 15%씩 급등해서 그러니까요. 현재가로 사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오늘 마침 장도 빠지고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 다 30%, 40% 가까이 빠진 종목들이라 지금이 기회네요. 지금 사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 둘 다 지금 가격대에서 좀 부담 없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와서 상당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AFM이라고 원자 현미경, 그러니까 미세한 탐침을 시로표면 원자 단위까지 접근시켜가지고 상당히 미세화 공정이랑 적합하게 아주 정밀한 배율, 그러니까 기존의 소위 말하는 전자현미경보다 훨씬 더 초미세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굉장히 산업용 글로벌 탑, 그러니까 미국 회사인 브루커라는 점유율을 계속 이 파크 시스템즈가 높은 기술력과 국내 고객사의 맞춤화, 그러니까 최적화 요건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재현성이라고 하면 검사기계의 측정값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건데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굉장히 그 원자 현미경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아주 시장 진입률로 계속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크 시스템즈는 첫 번째 조건이 가장 높은 아주 기술 진입 장벽을 보였다는 거고요. 신규 수주는 한 907억, 수주 잔고만 해도 835억으로 수주 잔고단에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2분기에 반영은 안 됐지만 3분기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글로벌 고객사로도, 그다음에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고객사로 계속 납품을 하고 있고요. 공정 미세화는 계속 진행됨에 따라 이 소위 말하는 이 AFM 원자 현미경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집중됐는데 이제 반도체 외에 디스플레이 쪽 장비로도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장비가 6개월의 리드 타임이 보통 있는데 굉장히 이 원자 현미경 장비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소음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국내 고객사 내에 이 자체적으로 환경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출고가 지연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에 대거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EUV 마스크 장비라고 이 EUV 레이어 마스크 장비도 굉장히 이 원가 절감, 수율 향상 두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확대될 것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업체,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업체로 최초로 이제 테스트 수요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 단에서 꾸준히 30%씩 성장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올해는 1,000억에서 1,200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230억에서 260억으로 전년 대비 한 4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21%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거의 최상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한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손절선은 좀 짧게 한 88,000원 선. 88,000원. 네, 목표가는 한 12만 원 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파크 시스템즈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점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지금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밴드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LNC 바이오인데요. 네. LNC 바이오네요. 네. 네. LNC 바이오도 실적이 나오는 일종의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입니다. 올해보다는 2023년의 실적 성장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약화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 재생의료 관련된 시장 규모는요, 2024년 19조 정도로 연평균 20% 성장이 넘습니다. 당연히 계속적으로 고령 인구는 확산되고 있고요. 그 만성 질병 또 급성 질환 질병 발병률이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관련된 규제에 관련돼서 완화가 되고 있고요. LNC 바이오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 시장입니다. 유방암 재건 시장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시장입니다.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암 환자 중에 발생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한 10배 이상 큰 시장인데요. 암 환자 중에 유방암 17%로 제일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국 내에서 30만 명 이상 유방암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행성 관절염 시장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나라도 65세 인구의 약 60%가 퇴행성 관절염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억 명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 대비로는 25배가 넘는 퇴행성 관절염은 25배가 넘는 약 30조 시장이고요. 그다음 이 퇴행성 관절염은 대체할 마땅한 정확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인체 조직 이식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피부나 뼈, 연골, 그다음에 인대, 신경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관련돼서 치료제로 만든 메가덤이 꾸준히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덤에 2023년에 이제 메가카티가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쪽으로 국내에 먼저 상용화, 그러니까 4분기 초에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중국은 내년 2023년에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매출이 기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국내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 품목 통과되면 2023년에 중국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인당 공급가액이 한 200만 원을 가정하면 미세천공이나 인공치안술 대상으로 하는 환자 10만 명당 2만 명만 나온다 쳐도 연매출 추가로 500억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중국 쪽에서 이 메가덤 플러스가 중국 본토 허가 신청이 완료될 경우에는 여기서도 중국단에서도 매출이 한 300억에서 500억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외에도 북미, 동남아 해외 시장을 다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또한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 600억 정도 예상하면 연평균 매출 성장의 30%, 영업이익 단에서 한 160억을 예상하면 영업이익 단에서는 한 15에서 2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5%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정받아 한 40% 넘게 빠져서 이 회사도 현재가 수준에서 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한 32,500원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지금 이 회사 600억 시비가 들어왔어요. 시비라는 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인데 네. 이 메리츠하고 이 이센트라는 신기사라고 하거든요. 신기술 금융조합이 중국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타법인 출자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투자하겠다는 걸로 이 돈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항상 이 시비 투자라는 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게 리픽싱 재조정이라 해서 전환가액이 지금 얘네가 34,200원의 전환가액이 설정됐는데 이게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조정해서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신기술 투자 조합은 엄청나게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시장 현황, 경쟁률, 그다음에 뭐 경쟁사까지 다 따져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신기술 투자 조합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LNC 바이오에 대한 기술 성장력이나 글로벌 성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게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종목별 이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연결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이번 주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금 현재 조정세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면 시장이 좀 하락한다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작년 뭐 그 전, 5년 전, 10년 전 이런 식으로 쭉 봐보시면은 8월 달에 뭐 한 달 내내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 8월 달에 얌전하게 넘어간 적은 별로 없어요. 8월 달에 항상 충격을 한 번씩은 주든지 매우 큰 하락이 나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동안 뭐 여러 이슈들 이야기들 많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 상승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파트인데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상승 각도를 한 번 레벨업하는 각도로 높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전에 정말 이렇게 크나큰 하락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걸 강력하게 들어 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물가지수 이제 피크아웃이야. 더 이상은 아니야. 최고점은 찍었을까. 이제 선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포인트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기업 실적들이 은근히 뒷받침을 좀 잘 해주면서 기업 실적들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 고용 나쁘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경기 침체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한 달 전부터 미리 결과를 값을 확인하기 전에 지표 발표 전에 미리 올랐다는 거고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제 눌러지는 그런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월봉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장대 음봉이 출회가 되면 아무래도 이 장대 음봉의 절반 정도까지 가면 상당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점 있죠. 최고점에서부터 이번 최저점까지의 구간에서 거의 50% 가까이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중에 요만큼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50%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반등이 나름 좀 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막 이런 것까지 했잖아. 안 들린다. 이제 시장 악재는 안 들리고 내가 시장 올라갈 것만 난 들을래 했던 것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악재에 대한 부분들 이제 더 이상 미리 다 땡겨서 썼는데 어떻게 하지? 그죠? 이제 카드 돌려막기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조금은 조정이 나오는 거다. 다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큰 우려감을 갖지는 말자. 왜냐하면 한 번 정도는 멈춰줄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만한 자리들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코스닥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꽤나 많이 밀리고 오늘 개파락이 돼서 60일동 평균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지만 현재 시간, 늘 우리 중요하다 그랬죠. 이 시간 9시 반에서 40분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간이 터닝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현재도 조금 그런 모습이래요. 그죠? 자,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우선은 코스피 정도에서 22동 평균선 오늘로 보자면 2475 정도 되겠네요. 그죠? 2475 정도에서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올려놓고 끝날 것인가?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코스닥이 오늘 60선을 지금은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려놨는데 깨서 끝나버린다. 60선을 깨서 끝난다라고 하면 800포인트도 살짝이라도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을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조언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기서부터는 계속 현금 확보를 좀 하세요. 현금 확보를 좀 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 확보를 조금이라도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우려는 없을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좀 잔인하게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일단은 2,400포인트 정도까지만 보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저점을 또 깨고 막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 정도. 그래서 잘하면 이 바로 2,450에서 바로 터닝포인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너무 겁먹지는 말자. 다만 이렇게 하락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좀 관심 있게 봐보세요. 파생상품 풋도 좀 봐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분들이 오늘 하루 상승이 어떤 종목은 80%, 어떤 거는 70%, 어떤 건 6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부분들은 시장이 조금 크게 꺾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잠깐 그리고 소액 투자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다 하는 부분들 좀 말씀을 미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한번 부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시장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대응하셨을 것 같습니다. 업사부님과 함께 봤다면요. 이런 시장 속에서 또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셨었는데 시장에 대한 대응법 오늘은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늘 월요일장 좀 조정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매매 시그널까지 모두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